박영선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네. 굉장히 화사해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쁘십니다. 아이고. 자, 네, 여기까지로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짧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단도직입, 초스피드, 완전 컴팩트, 달려라 서당캐 달리는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받았고요. 일단은 페이북 라이브로 중계되는 1부는 통과 의뢰 순서입니다. 4개의 질문이 이어지고요. 그 각 질문당 답변 시간은 최소 90초에서 최대 2분입니다. 최소 시간 도달 시 1번, 그다음에 최대 시간 도달 시 이렇게 종이 한 번 또 울릴 겁니다. 종소리 들리니까. 자, 답변이 종료되고 나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간결하고 진실되고 창의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영선,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영선. 저는 2004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정치로의 정치개혁을 하는데 새 대변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참여정부가 첫 과반 의석을 넘기는 국회를 네, 갖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분골쇄신, 도시건 오지건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네. BBK 때문에 MB와 늘 대척점에 서 있었고요. 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부패를 밝히면서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는 왜 민주당 후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그동안 외쳐서 재벌개혁은 금산분리법을 통과시키고 네.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첫 단추를 꼈습니다. 네. 법조인은 아니지만 헌정사상 첫 여성 법사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랬죠. 또 첫 여성 원내 대표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워킹맘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쇠퇴하는 서울을 어떻게 젊고 활력 있는 서울로 바꿀 것이냐, 네. 그 고민을 하면서 첫 여성 시장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고요. 다음 90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왜 박영선이 차기 서울시장이어야 합니까? 지금 서울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2017년 12월 달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서울이 등장한 이래로 처음으로 쇠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는 도시지리학을 공부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을 다시 성장하는 서울로, 젊은 서울로, 활력 있는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를 큰 눈으로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후보 중에 도시를 공부한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네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쇠퇴하는 서울을 다시 활력 있는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서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서울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서울의 시정 방향으로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첫 여성시장 시대가 이러한 그 쇠퇴하는 서울을 네. 젊고 성장하고 활력 있는 서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또 통과 의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차기 서울시장이 되셔서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너무 숨막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숨막히는 서울을 숨쉬는 서울로 저는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서울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I love 파란 서울. 더 파랗게, 네. 파란 하늘. 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울은 선진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북경도 지금은 그간 5년간 준비해서 서울보다 공기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한 달에 약 12,000여 명씩 떠납니다. 네. 그러면 이 30, 40대 젊은이가 떠나는 것은 자기 아이들까지 함께 떠나기 때문에 네. 서울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퇴하는 서울을 젊은이와 서민들이 도심에 사는 서울로 바꿔야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네. 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스마트한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서울형 코인, 네. 또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시대 이런 공약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 네. 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수소 전기차 문제 네. 이것도 스마트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1부 통과 의뢰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후보님들께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05년도부터 금산분리법 통과 때문에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몇 차례 뵌 적이 있고 또 그 후에 BBK 문제로 그리고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2012년 대선 때 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협상에 제가 협상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협상팀장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신뢰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네. 그 협상에서 제가 정말 단호함으로 버텨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켰죠. 굉장히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그 문재인 후보와 대화의 시간 또 일하는 시간이 긴 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네. 문재인 후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켜냈던 것처럼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강하게 서포트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님 인터뷰 제1부 통과 의뢰였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인터뷰 2부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두 부류의 질문이 있는데요. 굿와 배드입니다. 굿은 그 박영선 후보님 스태프께서 저희에게 전달하신 질문입니다. 일종의 홍보예요. 반면에 배드는 다른 후보님들께서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굿, 배드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굿부터 먼저 하죠. 굿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자, 손방망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가장 먼저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수소 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물관리 대책입니다. 물관리 네. 대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네. 거죠. 이 수소 전기차 문제는 제가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환경차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꺼내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한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박원순 시장님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하루에 50억씩 그 예산을 하늘로 날려보내시는 걸 보고 저 예산으로 차라리 수소전기차에 충전소를 만들었으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그 공기를 흡입해서 99.9%의 미세먼지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그 공기를 흡입하면서 전기를 스스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가 축적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축적이 가능하고 이것을 가정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전기차 10만 대가 다니면 원전 1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고 돌아다니는 발전기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관리 대책을 지금의 어떤 그 하천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네. 종적인 하천 대책에서 면으로 확대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대책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서울을 정말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숨 막히는 도시에서 숨 쉬는 도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수소전기차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그 예산 투입과 절차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이와 서민이 도심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거 문제와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워킹맘으로서 네. 꼭 하고 싶은 것은 네. 아이들 적어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만큼은 네. 걱정하지 않고 워킹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공식 업무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이후로 BBK 사건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사건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제 곧 MB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지금 심정은요. MB와 대척점에 선 지 지금 10년이 넘었고 네. 2007년도에 제가 BBK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당시 언론이 그 기사를 거의 안 썼죠. 네. 엄청 속상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족이 흩어져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MB가 법정에 쓴다고 하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은 큰 소임 중에 하나를 네.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말씀. 그 얘기를 제가 10년간 마음속에 네. 이렇게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왔는데요. 네, 그러네요. 저는 이 MB의 어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다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보람을 느끼고 네. 제가 만약에 MB를 만난다면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제 눈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송곳 질문입니다. 배드 네. 질문인데요. 서당캐가 대신 물어봐드립니다입니다. 그 사전에 다른 후보님들로부터 전달받은 4개의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그 4개의 질문을 잘 경청하신 다음에 2개를 선택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른 후보님들이 박영선 후보님께 주신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 질문은 답변 시간이 2분에서 3분 좀 이내입니다. 기네요. 네. 네. 이건 이제 공격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예. 먼저 박원순 후보님이 박영선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영서나 시장 가자, 서울을 걷다 등 여러 행사들이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걷기 좋은 도시 서울, 보행 친화 도시 서울 등과 연결됩니다. 걷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개선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우상호 후보가 질문 어떻게 계속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고르는 네, 건가요? 두 개를 네, 고르시면 그렇습니다. 돼요. 네.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께 질문합니다. 수소 전기차 도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전현희 후보께서 박영선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후보 가운데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에 비해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할 보관이 있으신가요? 다음 민병두 후보가 박영선 후보께 질문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박영선 후보는 수소차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자동차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과 함께 전기 자동차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의 정책과 박영선 후보의 정책, 그리고 박원순 현 시장의 교통 정책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이 정말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민병두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 질문이 비슷한 거니까 네네. 그것을 하나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첫째 이제 그 민병두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질문하신 수소차 문제는요. 네. 그 민병두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저는 이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첫째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눈에 확 띄는 미세먼지 해결을 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네. 전기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전을 돌려야 된다든지 또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감소 정책하고 어긋납니다.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기차 보급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네. 시장의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데 2조 1천억 원을 쓰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곳에서도 수소 전기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 전기차는 이미 일본이 지난해 가을에 수소 경제 시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전기차가 훨씬 더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결론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를 가장 먼저 했고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부에서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네.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LPG 충전소가 현재 서울 시내에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대체를 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장소 확보도 가능합니다. 네, 수소 전기차의 충전소 네. 20기를 만들면 네. 수소 전기차를 50만 대 이상 보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서울시에 LPG 충전소가 약 70개 정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네. 이 70개 중에 20개 정도를 네. 수소 충전소로 만들 수 전환하는 있다. 전환을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수소 전기차 10만 대가 돌아다니면 네. 이것은 원전 일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수소 전기차를 가정에서 쓰는 전기 플러그에다 꼽아 놓으면 그 전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 문제는 미세먼지의 그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하고 네. 또 그 부족한 전기를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잘 지키십니다. 다음 또 다른 질문. 박원순 네네. 시장님, 네네.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서울을 걷다라는 네. 행사는요. 제가 네. 이 서울을 걷다라는 행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네. 빅데이터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네.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있는데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서울로 7017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랬더니 만족도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네.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보행도시로의 어떤 그 방향성은 잘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행도시를 만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울을 걷다를 통해서 네. 많은 곳의 문제점을 이제 그 알게 되고 또 네. 시민들로부터 경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 영선화 시장 가자 이것도요. 네.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저희가 통과시킨 1호 법안이 전통시장 살리기 법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20억, 약 20억 원 정도씩의 재원을 이제 네. 해주는데요. 네네. 재원을 주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중요한 시장들을 가보면 이 혜택을 받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곳에 그 있는 상인들과 그 상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아서 인정시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그 국비가 투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서 영선화 시장 가자를 했던 겁니다. 아,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 배드 질문 2개를 잘 소화해 주셨고요. 다음은 조금 낯간지럽지만 서당캐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경쟁 캠페인입니다. 너도 나만큼 훌륭해 코너인데요. 지금 총 5분의 후보님들이 열심히 지금 이제 뛰고 계신데 한 분을 지목해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훌륭한 어떤 면을 칭찬해 주세요. 한 분. 예. 네, 요거는 칭찬이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1분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길게 주셔도 되는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저는 민병두 의원님이 네. 참 다양한 정책을 많이 그 생각을 그동안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민병두 의원님이 주거 정책 해결을 위해서 학교 아파트 네. 또 시장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정책은 좀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시장에 그 소유하고 있는 상가 주인들의 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난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해볼 만한 일이고요. 네. 제가 주장하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 이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좋은 생각은 뭐냐면 학교는 대부분 앞에 그 운동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분이 질문인데 칭찬을 너무 네, 길게 하고 계셨어요. 너무 칭찬이니까 네. 이거에 한해서는 다른 네. 분들께도 같은 룰을 적용해서 네, 네. 마저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운동장을 활용해서 뭔가 그 학교에다가 아파트를 지면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학교를 이렇게 고층화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반대에 부딪힐 수도 그럴 것 있겠다. 같네요. 네. 네. 그런 양단 장단점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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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님, 이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질문의 쓰나미,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숨막히는 인터뷰, 아쉽게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은 이은영 소장님과 김 국장이 드리는 하나씩의 질문입니다. 이 대본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이름하여 숨겨둔 1인치 코너입니다. 단 본 질문에 대한 편집권은 박영선 의원님에게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서 편집을 원하시면 이 다음 부분을 잠시간의 음악으로 대체합니다. 질문은 편집돼도 파버린 흔적은 남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영 소장님 질문하시죠. 답변 시간은 1분 이상 90초 이내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들, 이제 서울시장 후보님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현재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 걸 못 봤어요. 혹시 최근 그 지지율 어떻게 지금 보셨는지 좀 말씀. 최근 지지율이 뭐 15%에서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주된 지지층이 지금 어디인가요? 주된 지지층이요. 네. 40대, 50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제 차례입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있어서 TV란 무엇입니까? TV요. TV는 또 다른 창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왜곡돼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은 저한테는 저의 젊은 시절의 꿈이었고 또 미래였었죠. 네. 네. TV는 꿈과 미래였다. TV는 꿈과 네. 15초뿐이 안 걸렸습니다. 아니,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거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2월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잘릴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건 이제 이은효 소장님께서 한번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치인들은 수시로 말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이 있는지 가족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항상 가족에게는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부모, 자식, 모든 자기 가족에게 띄우는 출사표, 어떻게 보면 육성 편지입니다. 1분 이상 90초 이내입니다. 평범하지 못한 아내이자 엄마가 요즘 서울을 걷습니다. 또 팍팍하고 고단한 시민의 삶을 보고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 또 엄마가 시장에 갑니다. 남편보다는 일이 먼저였던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던 엄마였었고, 네. 특히 MB 정부 시절에 BBK로 외국을 떠돌아야 했던 남편, 또 그때 저하고 떨어져 있던 아들, 10살 된 아들이 늦은 밤에 엄마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해? 라고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답도 제대로 못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많이 먹먹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숨막히는 서울을 좀 숨쉬는 서울로, 그리고 더 파란 하늘의 서울로, 또 공원 대신 커피숍이 즐비한 서울을 걷고 싶은 공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일을 끝으로 네. 이제 진정한 엄마로 돌아가겠다라는 네. 약속을 하고요. 네. 제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인지 역설적으로 저는 늘 그 아이들 또 네. 엄마들을 보면 더 애처로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 보는 문제로 가슴 태우는 저와 같은 워킹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못 여는 엄마들, 또 반찬거리 사러 시장 갔다가 비싼 서울 물가로 한숨 짓는 엄마들을 보면 네. 그 엄마들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제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절절한 심정으로 서울의 첫 여성시장 시대를 열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고맙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한 30초 정도 오바를 처음 하셨습니다. 시간을 엄청 잘 지켜주셨는데 역시 가족에게 드리는 얘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우리 KSY 이은용 소장님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은용 소장님. 오늘 우리 후보님이 파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아까 이제 앞으로 전개하실 캠페인 이름이 I love 파란?
인가요? I love 파란 서울. 알러 네. 파란 서울이라고 하십니다.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고 기대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님 의원실, 의원회관이죠. 에서 보내드린 달려라 서당캐 달리는 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워킹맘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쇠퇴하는 서울을 어떻게 젊고 활력 있는 서울로 바꿀 것이냐. 네. 그 고민을 하면서 첫 여성 시장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네. 네. 소개 잘 들었고요. 다음 90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십니다. 네. 왜 박영선이 차기 서울시장이어야 합니까? 지금 서울이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2017년 12월 달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서울이 등장한 이래로 처음으로 쇠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저는 도시지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아, 네. 그래서 이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을 다시 성장하는 서울로, 젊은 서울로, 활력 있는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를 큰 눈으로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후보 중에 도시를 공부한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네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쇠퇴하는 서울을 다시 활력 있는 서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서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서울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서울의 시정 방향으로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첫 여성시장 시대가 이러한 그 쇠퇴하는 서울을 네. 젊고 성장하고 활력 있는 서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또 통과을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차기 서울시장이 되셔서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너무 숨막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숨막히는 서울을 숨쉬는 서울로 저는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서울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I love 파란 서울. 더 파랗게 네. 파란 하늘. 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울은 선진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북경도 지금은 그간 5년간 준비해서 서울보다 공기의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서울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한 달에 약 12,000여 명씩 떠납니다. 네. 그러면 이 30, 40대 젊은이가 떠나는 것은 자기 아이들까지 함께 떠나기 때문에 네. 서울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퇴하는 서울을 젊은이와 서민들이 도심에 사는 서울로 바꿔야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네. 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스마트한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서울형 코인, 네. 또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시대 이런 공약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 네. 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수소 전기차 문제 네. 이것도 스마트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1부 통과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후보님들께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05년도부터 금산분리법 통과 때문에 민정수석 시절에 이제 몇 차례 뵌 적이 있고 또 그 후에 BBK 문제로 그리고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2012년 대선 때 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협상에 제가 협상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협상팀장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신뢰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네. 그 협상에서 한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박원순 시장님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하루에 50억씩 그 예산을 하늘로 날려보내시는 걸 보고 저 예산으로 차라리 수소전기차의 충전소를 만들었으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그 공기를 흡입해서 99.9%의 미세먼지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소전기차는 수소가 그 공기를 흡입하면서 전기를 스스로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전기가 축적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축적이 가능하고 이것을 가정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수소전기차 10만 대가 다니면 원전 1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고 돌아다니는 발전기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관리 대책을 지금의 어떤 그 하천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네. 종적인 하천 대책에서 면으로 확대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대책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서울을 정말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숨 막히는 도시에서 숨 쉬는 도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수소전기차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그 예산 투입과 절차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이와 서민이 도심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거 문제와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워킹맘으로서 네. 꼭 하고 싶은 것은 네. 아이들 적어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만큼은 네. 걱정하지 않고 워킹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첫 번째 공식 업무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이후로 BBK 사건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제가 정말 단호함으로 버텨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켰죠. 굉장히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그 문재인 후보와 대화의 시간 또 일하는 시간이 긴 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네. 문재인 후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켜냈던 것처럼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강하게 서포트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님 인터뷰 제1부 통과 의뢰였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인터뷰 2부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두 부류의 질문이 있는데요. 굿와 배드입니다. 굿은 그 박영선 후보님 스태프께서 저희에게 전달하신 질문입니다. 일종의 홍보예요. 반면에 배드는 다른 후보님들께서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굿, 배드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굿부터 먼저 하죠. 굿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자, 손방망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가장 먼저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수소 전기차를 적극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물관리 대책입니다. 물관리 네. 대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네. 거죠. 이 수소 전기차 문제는 제가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환경차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꺼내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박영선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네. 굉장히 화사해 보이세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십니다. 아이고. 자, 네, 여기까지로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짧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단도직입, 초스피드, 완전 컴팩트, 달려라 서당케 달리는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받았고요. 일단은 페이북 라이브로 중계되는 일부는 통과 의뢰 순서입니다. 4개의 질문이 이어지고요. 각 질문당 답변 시간은 최소 90초에서 최대 2분입니다. 최소 시간 도달 시 1번, 그다음에 최대 시간 도달 시 이렇게 종이 한 번 또 울릴 떨립니다. 겁니다. 종소리 네. 들리니까. 자, 답변이 종료되고 나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간결하고 진실되고 창의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영선,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영선. 저는 2004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정치로의 정치 개혁을 하는데 새 대변인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참여정부가 첫 과반 의석을 넘기는 국회를 네, 갖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분골쇄신, 도시건 오지건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네. BBK 때문에 MB와 늘 대척점에 서 있었고요. 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부패를 밝히면서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는 왜 민주당 후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그동안 외쳐서 재벌개혁은 금산분리법을 통과시키고 네.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첫 단추를 꼈습니다. 네. 법조인은 아니지만 헌정사상 첫 여성 법사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랬죠. 또 첫 여성 원내 대표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고민하는